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네, 여러분, 이어서 3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기반 자소서 면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NCS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 기반의 면접. 또한 직업 기초 능력 기반의 어떤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 직업기초 능력별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나 면접 볼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업기초 능력, 이거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10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봤는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의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쓰라고 하고 면접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에게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잘 절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항목이 AT 유통공사에 나와요. 이런 절제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과연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일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절제는 자기 개발 능력 중에서 자기 관리학 능력에 해당되고 그 자기 관리학 능력 중에서 자기 통제에 해당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 거면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책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러한 어떤 그 NCS 직업기초 능력 항목에 맞춰서 이러한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겠구나. 그럼 나는 내 경험을 쓸 때 NCS 직업기초 능력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내 경험에 적용하여 경험을 완성시키고 자기소개서 완성하고 면접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직업기초 능력별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이렇게 네모로 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위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의사소통 능력 안에 하위 능력을 보니까 문서 이해, 문서 작업, 경청 능력, 의사표현 이렇게 있는데 원래 하나 더 있어요. 기초 외국어 능력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따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빼놓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문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통을 얘기하고 있네요. 문서 작업도 소통이 있네요. 그렇죠? 경청도 있고요. 의사표현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경청하고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거죠. 듣말, 읽기 쓰기 이런 거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건 말로 소통하는 거구나. 이건 문서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들 소통으로 보는 거구나. 심지어 우리가 카톡으로 하는 거는 경청하고 의사표현하고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도 우리가 어떤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크게는 글로 소통하고 말로 소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소통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들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소통은 의견 차이, 의견 조율, 의견을 조율하거나 누군가 설득하거나 또 더불어서 약간 갈등과 관련돼서도 물어볼 때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설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경청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경청과 니즈 파악에 대한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문서를 통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자료나 근거를 문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단순히 내가 소통할 때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려면 이게 이거야 라고 말로 해봤자 안 믿잖아요. 자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내용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료나 근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기획안 보고서도 괜찮습니다. 메일 쓰기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항상 윈윈하는 결과나 대안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행동 패턴을 기억하시고 의사소통에 적용해서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에요. 수리는 왜 안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수리 자체가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에서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은 빼고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의견 조율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지만 문제 해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어떤 문제라고 한 표현이 나오거나 뭐 창의가 나오거나 개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뭐 혁신이라고 한 표현이 나온다. 또는 논리라고 한 표현이 나온다. 뭐 이러면은 이거 문제 해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역량들을 보니까 사고력과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이 있네요. 사고력. 자,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 것들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사고력이라고 하는 하위 개념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처리할 때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처리의 과정이에요. 과정. 능력에서 이 과정대로 쓴다. 그런데 문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 인식하고 바로 대안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건 잘못 쓴 거예요. 반드시 원인 파악의 과정이 들어가게끔 작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고력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문제를 인식할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는 뭐냐면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이 그래서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켰지만 모든 과정에서 항상 이런 사고력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중요한 것도 이제 문제를 인식하려면 내가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결과적으로 창의력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할게요. 자,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려웠던. 네. 자, 어려웠던이라고 하는 것들도 문제 해결 항목을 쓰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항목을 쓰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경험들은 어려웠던 경험을 해결했던 것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어떤 경험은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어려웠던 거하고 힘들었던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뭔 차이를 두고 이렇게 쓰라고 할까요? 같은 경험을 쓰라고 할 거면 표현의 가치도 되는데 굳이 어려웠던 거하고 힘들었던 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려웠던 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거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원인을 파악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해서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요래도 오류가 생기고 저래도 오류가 생겨요. 이런 게 어려운 거고요. 힘들었던 것은 그런 어려웠던 과정들 중에서 심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거, 뭐 좌절감,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 뭐 체력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고 뭔가 개선했던 것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에서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경험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텍스트를 쪼개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소개서 그 관련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역량들이 좀 적용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아,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이런 유사한 경험들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과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자기계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계발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 중요하죠. 엄중하다. 네. 그래서 하위 능력은 자아인식.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이제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 세 번째로는 경력 개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자, 우리가 과거예요. 자아인식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뭐가 좀 부족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뭐 공학도인데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의 부족함을 알고 최근에는 인문학 책을 읽고 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렇죠? 1번. 자기개발 1번. 그러니까 자아인식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못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안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자아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잘하게 노력하는 게 자기개발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현재의 노력이에요. 과거에 뭐가 부족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제 1번. 그 다음에 현재가 2번. 현재 저는 뭐 좋은 습관을 들여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어요. 통제와 관련된 것들이 자기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술 안 마셔요. 담배 안 피워요. 뭐 이런 것들도 자기 통제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현재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래에 해당되는 거. 앞으로 보니까 그 국제 협력 업무들이 많아져서 공대생들도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미래에 필요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3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자기계발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에 대해서 뭐가 준비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1, 2, 3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 말씀하시거나 쓰셔야 되지 단순히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만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인데 여러분 목적성이라는 표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목적성이 중요해요. 목적. 그냥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를 잘 통제해야 된다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어떤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말하기를 할 때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그래서 목적성을 기반으로 한 자기계발 과정에 대해서 작성해 주거나 말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자기계발 능력에 해당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성취 경험, 실패 경험도 있는데 자기소개 쓰다 보면 사기업도 그렇지만 공기업에서도 성취 경험, 실패 경험 쓰라고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 경험에 대한 부분들 왜 성취와 실패가 자기계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자기계발 자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성취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패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자기계발 능력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성취와 실패의 과정에서 둘 다 이제 그 전제가 뭐냐? 도전해야 돼요, 도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도이거나 새로운 시도.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목표, 높은 수준의 목표이거나 그 다음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건 자발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던 노력들 중에서 경험을 선택하여 이 내용을 작성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목표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경험을 쓸 때 앞서 창의력 경험도 그렇고 의사소통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냐면 인풋.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 인풋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경험이 중요하고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즉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인풋은 우리가 목적이나 목표.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팀워크도 발휘해야 되고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의사소통에서 의견 조율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 거고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지 그 목표가 달성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목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험을 했을 때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나 과제, 임무 이런 것들이 잘 제시가 돼야만 우리가 잘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열정, 근성, 끈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웃풋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물들이 잘 드러날수록 훨씬 더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 결과물 잘 드러나야 될까 어디 시상식에서 뭐 대상 받고 이래야만 결과물이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배운 점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목표를 제시했으면 그 목표에 대한 결과물들이나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잘 제시가 될 때 잘 쓴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고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야 되고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달성했어요. 이게 우리가 성취 경험의 스토리 구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쓰실 때 그렇죠? 뭐가 어려운 거죠? 네, 성취할 때 뭐가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취업을 본다면 취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누가 도움을 주지도 않아요. 도움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이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간, 도움, 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자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원 관리.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으면 당연히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면 목표 달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원에 대한 부족함이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팀원이 이탈했다. 이런 것들은 어려움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죠. 왜? 도움에, 인적 자원에 해당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시간에 대한 부족함이니까 어려운 거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팀원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냐?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거는 갈등 해결에서 쓰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성과 어떤 끈기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했다.